공부는 결국 유전자에 달렸다. 인생이 창녀보다 못해질 수도 있다. 천재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망이 없다. 이 충격적인 말들 누가 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사교육의 전설 손주은입니다. 그는 단순한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학생을 가르쳤고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교육계를 뒤흔든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교육자가 아니라 깨끗한 장사꾼으로 기억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주은의 명언은 때론 불편하고 때론 통찰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공부와 성공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의 4가지 명언을 통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공부는 결국 유전자에 달렸다. 우리는 흔히 공부는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손주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결국 유전자에 달렸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면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치가 다르다는 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마치 어떤 사람은 음악에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남들보다 월등한 것처럼 지적 능력 또한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라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언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만약 마이클 조던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요? 마이클 조던은 NBA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농구에 타고난 신체 능력과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던이 나는 공부를 잘해야 해 라고만 생각하며 농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를 전혀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인슈타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물리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공부는 별로고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성 이론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던이 공부보다 농구를 선택했듯 아인슈타인은 운동보다 물리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유전적 강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내 강점을 파악하라.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강점을 찾고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집니다. 내 친구가 의대에 갔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그걸 키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력은 필수다. 타고난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조던도 재능만 믿고 연습을 안 했다면 NBA에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를 통해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창녀보다 못해진다. 이 문장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주은이 이 말을 통해 전하려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명언에서 핵심은 공부를 통해 너 자신을 구원하라. 즉, 공부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창녀보다 못해진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주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내면서도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진 사람은 좋지 않은 조건에서 힘든 일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인 사람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무학의 억만장자와 몰락한 천재, 이 명언을 풀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무학 우슈의 억만장자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공식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퇴근 후 도서관에서 독학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육체 노동자로 살 수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배움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후에 미국 철강 산업을 장악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공부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 만약 카네기가 배움을 포기했다면 그는 평생 저임금 노동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몰락한 천재 바비 피셔. 반대로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도 몰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설적인 체스 천재 바비 피셔는 14세에 미국 체스 챔피언이 되었고 1972년 소련을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하고 끊임없는 음모론과 망상에 빠지면서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년을 극심한 빈곤 속에서 외롭게 마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고난 재능도 스스로를 계속 성장시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개발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첫째,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카네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부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 경험, 배움의 자세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 배우지 않으면 결국 남이 정해놓은 삶을 살게 된다. 손주은이 말한 창녀보다 못한 삶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건 스스로 배워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타인의 선택에 의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낮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셋째,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엄청난 독서가입니다. 이들은 이미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책을 읽고 배우고 지식을 확장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결국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에 엄청난 천재가 나오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 이 명언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가망이 없다니. 무슨 말이야. 하지만 손주은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천재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어렵다. 즉,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평범한 인재가 아니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천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여전히 인구, 자원, 산업구조 등에서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인구가 적다.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인구가 많아 자연스럽게 천재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천재가 태어날 확률 자체가 낮습니다. 둘째, 자원이 부족하다. 미국은 셰일가스, 러시아는 석유,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연가스 같은 자원으로 불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자원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 인재의 유일한 자산인데 그 인재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천재가 나와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패스트 팔로워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성공해왔습니다. 즉, 먼저 개발한 나라들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발전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자신만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천재형 인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이끈 천재들 사례, 미국을 살린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을 완전히 뒤바꾼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아이폰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되었고 앱 경제가 탄생하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만 해도 대한민국 GDP보다 큽니다. 만약 미국에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없었다면 지금의 IT 산업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일본의 몰락, 천재 부족이 가져온 결과. 반면 일본을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일본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일본은 혁신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 TSMC에게 밀렸고 전자제품 시장은 애플과 중국 기업들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천재적인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인재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명언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천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말은 곧 평범한 사람도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닌 나만의 강점을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AI,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단순한 반복 업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전문성입니다. 셋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영어, 코딩, 데이터 분석 같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은 인간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 만들어낸 형이상학적 추론일 뿐이다. 이 명언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을 찾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왜? 인간은 원래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란 우리가 불행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철학적 개념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행복이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행복이란 것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없는 것을 찾기 위한 과정일까요? 유명한 사례 행복을 쫓다가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 마이클 잭슨 세상을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 마이클 잭슨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팝스타입니다. 그는 돈, 명예, 인기, 재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외로움에 빠졌고 끊임없이 성형을 하고 약물에 의존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50세에 약물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즉,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행복 연구. 행복을 목표로 삼을수록 불행해진다.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목표로 설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불행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항상 현재 상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 라는 감정이 지속적으로 남아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이 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보면 손주은이 말한 행복은 인간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행복을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례를 보면 돈과 명예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이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행복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주은의 명언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공부는 결국 유전자에 달렸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라. 공부를 통해 너 자신을 구원하라. 배움을 멈추지 마라. 사교육이라. 교육자 대접은 어렵지만 깨끗한 장사꾼으로 기억되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아라. 행복은 인간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 만들어낸 형이상학적 추론일 뿐이다. 행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순간을 살아라. 이 명언들은 단순한 교육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깊은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한 명언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